안녕하세요. 미주신경성 실신에 관한 책 오늘 또 쓰러졌습니다의 저자 한의사 염유림입니다. 오늘은 미주신경성 실신과 얼핏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뇌전증에 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우선 미주신경성 실신은 심장의 박동이 순간적으로 느려지면서 머리의 혈액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나타나는 실신이고, 뇌전증은 뇌에 순간적인 이상 뇌파가 생겨나면서 나타나는 양상이에요. 병이 발생하는 원인 부위가 완전히 다른 셈인데 그냥 겉으로 봐서는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일단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는 큰 공통 분모가 있어서 구분이 안 될 때도 있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도 한 건데요. 그래서 사람이 쓰러졌다 싶어서 병원에 급히 가면 하게 되는 검사가 대부분 심전도 머리 MRI입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졌는지 확인하느라고 심전도를 보는 거고, 뇌전증으로 인해서 뇌파가 문제가 생겨서 쓰러졌는지 확인하느라 머리 MRI를 찍어보고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하면 뇌파 검사까지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 검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미주신경성 실신인지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싶으면 기립경 검사라는 것까지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런 검사 과정을 거쳐서 뇌파에 이상이 없고 심전도에도 이상이 없으면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보게 되고, 좀 더 필요하면 기립경 검사까지 해서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진단을 정확하게 받고 나서 양방의학에서는 별다른 치료법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아니면 간단히 심전도만 해보고 증상으로 판단해서 미주신경성 실신 소견을 받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미주신경성 실신은 복잡한 검사 과정을 안 거쳐도 증상만으로 문진을 해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병명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10년 이상 미주신경성 실신 진료를 해오다 보니 저한테 오시는 실신 환자분들 중에 뇌전증 환자분들이 섞여 들어와서 의도치 않게 뇌전증을 진료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어요.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뇌전증은 진단을 정확하게 받기 힘든 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선 뇌전증 중에서도 대발작이라는 양상은 몸이 강직되는 양상과 경련을 동반하기 때문에 미주신경성 실신과 구분되는 큰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경련 없이 그냥 실신하기도 하고 강직이 그다지 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실제 그냥 봐서는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꽤 있어요. 또 대발작이 아닌 소발작의 경우는 그냥 잠깐 기계 전원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듯이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순간 멍하고 있다거나 주저앉으면서 쓰러졌다가 주변인이 부축하고 깨우는 그 잠깐 사이에 의식이 돌아오는 모습이라서 미주신경성 실신과 꽤나 유사해요. 그런데 뇌전증이어도 뇌의 구조적인 병변 모습까지 보이지 않는다면 MRI를 찍어도 이상을 발견할 수가 없고, 이상 뇌파는 또 항상 보이는 게 아니라서 이상 뇌파가 발현된 그 순간에 뇌파 검사를 하지 않으면 검사에 확연하게 진단을 받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뇌전증 환자 중에 약 20에서 30% 정도는 초기 검사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실제 케이스 중에는 빈번하게 실신하는 환자분을 치료하여서 실제 실신이 많이 줄어들고 좋아지는 그 경과를 보이던 어느 날 제 진료실 베드에 누워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와중에 발작을 보였던 환자분이 계셨어요. 제가 직접 그 양상을 보니까 이건 미주신경성 실신이 아니라 뇌전증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3차 병원으로 전원하여서 재진단을 받도록 했던 경우였는데요. 의료인이 쓰러지는 그 상황을 직접 보지 않는다면 구분하기 힘든 면이 좀 있어서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진단되어서 제 한의원까지 오셨던 거거든요. 이후에 전원된 병원에서 뇌전증이라고 진단을 받은 것도 역시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정확하게 나와서 진단된 건 아니었고, 옆에서 의료인이 직접 보고 상황을 전달했기 때문에 뇌전증 진단이 되었던 경우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로는 가족과 산책만 해도 빈번하게 실신을 하고 있던 여학생이었는데, 제가 한의학 치료를 진행하여서 실신이 없어지고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경과를 보이던 어느 날 집에서 대발작을 보이게 됐던 거죠.
부모님이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두었고 그 특유의 경직, 경련 양상이 확인이 되어서 그제야 다시 뇌전증으로 진단하게 되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가끔 진료를 진행하다가 우연치 않게 뇌전증 특유의 양상을 확인하게 되어서 재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진료하였던 수많은 위주신경성 환자분들 중에는 환자분이 제 한의원에 오기까지 거쳐왔던 그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던 담당 의사분을 포함해서 저도 환자분도 그저 위주신경성 실신이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진행하고 빈발하던 실신이 없어져서 그냥 모두 행복하게 치료를 마무리하였지만, 알고 보면 뇌전증이었던 경우도 꽤 있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왜냐면 결국은 뇌전증이어도 위주신경성 실신을 치료하듯이 한의학적으로 신체 전반적인 건강기능, 자율신경 밸런스를 회복시키는 치료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면 발작 빈도가 줄어든다고 보이거든요. 앞에 언급한 두 케이스도 상당히 빈번하던 발작의 빈도가 현저히 좋아지는 경과를 보이던 중에 제가 우연치 않게 증상을 확인하게 된 케이스였기도 하고요. 또 경희대 한방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양방뇌전증약의 장기 복용이 부담스러운 그 소아 환자층들에게 한의학 치료를 진행하여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기도 하니까요. 가끔은 심장내과에서는 위주신경성 실신 진단을 받고 신경과에 가면 뇌전증 소견을 두 가지 병명을 모두 받아오시는 환자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한의학 치료를 통해서 실신 혹은 발작 빈도를 줄이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족이 실신 혹은 뇌전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위주신경성 실신이라면 한의학으로 치료가 상당히 잘 되고 완치도 가능한 질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뇌전증이어도 발작 빈도를 한의학적인 치료로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많이 좋아지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